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나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실화 하나를 들려드릴 거예요. 어쩌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존재의 섬뜩한 장난이었을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실마리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풀릴지도 모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저는 현재 대학교 1학년이에요. 지난주에는 장례식 때문에 고향에 잠시 다녀왔지만 잠시 이야기를 뒤로 돌려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희 집 노트북에는 J-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 없어서 자율학습 시간에 도서관 컴퓨터로 컴퓨터 공학 과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반 친구 한 명이 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J-크리에이터가 설치된 컴퓨터는 그 2대뿐이었거든요. 그 애는 키가 정말 크고 피부가 창백했어요. 한쪽 눈을 가리는 긴 검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 재킷과 닥터마틴 부츠를 신고 있었죠. 티셔츠는 어떤 펑크밴드의 것이었는데 딱 봐도 범상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 애는 수업 시간에 누구와도 말하는 걸 본 적이 없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튼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 애는 제가 살인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얼른 시선을 피하고 가방을 뒤적거리며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리려 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있는데 그 애가 킥하고 웃더니 역시나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얼어붙었죠. 그저 코딩이 워낙 프러스트레이팅하니까 컴퓨터에 혼잣말하는 거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다시 고개를 들고는 얼른 로그인 정보를 입력했어요. 이 어색함을 깨려고 제가 먼저 말을 건넸죠. 선생님이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셔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 애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답을 원하지? 저는 픽하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배울걸요. 평소 같으면 네 라고 대답했을 테지만 다시 그 섬뜩한 눈빛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제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 애는 또다시 그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너무 섬뜩해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몸서리쳤죠. 눈을 뜨고 옆을 보니 그 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상했던 건 자기 USB 드라이브를 두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10분 정도 기다려봤지만 그 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율학습 시간은 1시에 끝났는데 그때는 12시 50분이었죠. 저는 내일 컴퓨터 공학 수업 시간에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USB를 가져갔어요. 집에 와서 침대 위 작은 상자에 넣어두었죠. 솔직히 말해서 정말 멋진 USB 드라이브였어요. 스위스 아미 나이프처럼 생겼는데 가운데에 USB가 달려 있었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기이한 부분이에요. 그 이후로 그 애는 학교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원래 결석이 잦기로 유명한 애였기 때문에 처음 한 달 동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5월이 다가오고 저희는 모두 졸업 준비로 바빴어요. 저는 그 USB 드라이브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며칠 전 집에 왔다가 문득 떠올렸어요. 제가 USB가 필요해서 찾아보니 그 애 USB가 아직 제게 있었던 거죠. 노턴 백신으로 검사해보니 안전하다고 나왔어요. 당연히 그 애의 파일들을 모두 지우고 제 경영 수업 발표 자료를 넣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파일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컴퓨터 공학이라는 폴더였어요. 그걸 열어보니 모든 과제의 정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쩌면 나보고 백기라고 일부러 두고 간 건가? 자기가 다시는 학교에 오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시 돌아와 보니 두 번째 폴더는 음악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 애가 어떤 음악을 듣는지 궁금해서 열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노래는 단 3곡뿐이었죠. 잭슨 브라운의 러닝 온 엠티,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화이트 래빗, 그리고 비틀즈의 헬터 스켈터. 다시 돌아가 보니 제목 없음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AP 문학이라는 폴더가 있었고 온갖 에세이들과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죠.
그중 더 베스트 .do라는 파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열어보니 그저 그 애의 이름과 성이 손글씨로 가득 채워진 10페이지짜리 문서였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섬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애는 모든 교실문에 붙어있는 비상탈출계획 포스터 사진을 찍어두었더군요. 화장실 바닥에 피워진 담배꽁초 사진도 있었고 화장실 바닥에 놓인 동전들과 그 옆에 노란 포스트잇에 대문자로 푼돈이라고 쓰여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소름 끼치는 구분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보아하니 그 애가 수업을 듣지 않던 영어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Rest in Peace 2라는 제목의 문서도 있었지만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이게 장난이었는지 아닌지 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그 애는 USB 드라이브를 잃어버린 걸 깨닫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저와 제 친구 아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저희는 둘 다 15살이지만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12살이었죠. 아리와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였고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는 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는 항상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유령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죠. 저희가 가본 집들은 모조리 귀신 들린 곳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TV 프로그램처럼 폴더폰으로 소리를 녹음하면서 유령 사냥을 다니곤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밤들 중에서도 유난히 제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는 밤이 하나 있습니다. 자정 무렵이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저희는 또래 아이들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잠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제 집에서 또 한 번 유령 사냥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폴더폰을 준비하고 아빠의 스마트폰을 빌려서 직접 영상 촬영을 했죠. 그게 저희가 아빠 스마트폰을 유령 사냥에 사용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집 지하실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제가 살던 집이 워낙 오래된 구옥이라 지하실도 아주 옛날식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면 먼저 커다란 방 하나가 나왔는데 저희는 그곳을 창고로 썼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는 중간 크기의 방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는 작고 좁은 마치 독방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긴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죠. 너무 섬뜩해서 다들 들어가기를 꺼려했거든요. 유진과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고 카메라와 휴대폰 녹음기를 켰어요. 그리고는 TV에서 흔히 보는 유령 사냥꾼들처럼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여기 누구 계세요? 계시다면 신호를 좀 주세요. 같은 말들이요. 그러다 결국 지쳐서 위층 제 방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 기록을 확인하면서 엄청나게 들떴었죠. 저희는 유령 사냥꾼이 너무 되고 싶었기에 이건 정말 큰 한 걸음이었거든요. 영상을 돌려보는데 녹음된 영상이나 음성 파일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좀 실망했어요. 보통 같으면 발자국 소리 같은 걸 지어내서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영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서 거짓말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보드게임을 몇 판 하다가 혹시 뭔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맙소사 정말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영상을 다시 돌려보는 내내 우리는 영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엔 너무 신나서 알아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영상을 보는데 집중해서 들어보니 우리 발자국이 아닌 다른 발자국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영상에 나타난 그것은 제가 지금 눈을 감아도 여전히 선명하게 보여요. 그건 제가 이제껏 본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유진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애 뒤에 기괴하게 일그러진 거의 사람 같지만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형체가 서 있었어요. 영상 너머로 우리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하얀 눈동자를 가진 채 말이죠.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영상을 꺼버렸고 둘 다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빠는 주무시고 계셨고 시간도 너무 이른 새벽이라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일을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그 지하실에는 단 한 번도 다시 들어가지 않았지만요. 우리는 아직도 그때 일을 이야기하고 가끔은 꿈까지 꿉니다. 그게 우리 상상이었을지 아니면 정말 그 지하실에 무언가가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은 2014년 할로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이름은 민준이고 푸른산골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제가 살던 곳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해동고등학교에 다녔었죠. 푸른산골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 사는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는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아는 사람이라면 음침하고 위험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은 바로 어둠골 공원이었어요. 그 공원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종종 벌어져 좋지 않은 소문이 돌던 곳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죠. 물론 저도 친구들이나 반 친구들과 함께 그 공원에 여러 번 갔었지만 우리에게 나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그곳에 좋은 추억이 많아요.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산책로를 달리거나 숲에서 불꽃놀이나 연막탄을 터뜨리거나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할로윈 당일이 되자 저와 제 친구 준영은 어둠골 공원의 더 어두운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3이 되기 전 여름, 저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몸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가장 친한 친구 준영에게 방과 후에 공원 산책로에서 같이 달릴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준영이도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죠. 오후 4시쯤 되었을 거예요. 제가 공원 주차장 중 한 곳에 차를 대고 준영을 기다리고 있는데 낡은 은색 차 안에 대머리에 불쾌한 인상을 주는 남자가 의심스럽게 앉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원에 이런 음침한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가 뭘 하는지 슬쩍 곁눈질로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시선을 전혀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죠. 그 시선은 정말 불안감을 주었는데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눈빛에 저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의 눈은 활짝 열려 있었고 찌푸린 건지 아니면 비웃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그 남자는 마치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시선은 계속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답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너무 불편해서 시선을 피했죠. 그런데도 저는 시야 한쪽 구석으로 그 남자가 여전히 저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 주차장을 빠져나왔죠. 그런데 백미러를 보는 순간 그 남자가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심장이 쿡 내려앉아 저는 가속 페달을 밟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주차장으로 냈다 달렸어요. 거기서 간신히 그를 따돌렸죠. 저는 이안에게 전화해서 제가 고등학교에 있다고 어쩌면 그 섬뜩한 남자를 혼자 상대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죠. 이안에게 여기야 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향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안의 차가 보였고 2칸 떨어진 곳에는 여전히 그 섬뜩한 대머리 남자가 은색차 안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안에게 고개를 끄덕여 제 차를 따라 공원 내 다른 주차장으로 오라고 신호했고 우리는 그곳으로 이동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적어도 그때는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 달리기 전에 산책로를 확인하려고 언덕 아래로 걸어갔어요. 저는 주머니에 뭘 넣고 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다시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였어요. 그 낡은 은색 차가 우리를 찾으려는 듯 주차장을 맴도는 게 보였죠. 우리가 서 있던 언덕의 각도 때문인지 우리는 그를 볼 수 있었지만 그는 우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몇 분간 기다렸다가 언덕을 올라갔어요. 우리 둘 다 운동선수였으니 저 남자 한 명쯤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제 좀 안심이 든 이안과 저는 여전히 산책로를 달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숲속에서 그 강도나 살인마일지도 모를 사람을 마주칠 경우에 대비해 마음의 안정을 위해 돌멩이 하나를 무기로 챙겼죠.
그 남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지만 그 장소의 악명과 그의 섬뜩한 모습을 보면 좋은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절대요. 이제 저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나와 볼링그린 주립대학교에 다니면서 주 방위군 보병으로 복무하고 있어요. 가끔 고향에 들을 때면 밤에 드라이브를 하러 나가곤 하는데 그때 가끔 그 주립공원에 들러 어떤 괴물들이 숨어 있는지 확인해 보곤 해요. 항상 칼을 소지하고 있고 몸도 잘 단련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언젠가 또 그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어리석거나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생기는 순간 다시 한번 그곳을 냅다 도망칠 테니까요. 그러니 다른 분들도 혹시 주립공원에서 캠핑이나 하이킹을 가실 때는 어떤 식으로든 무장을 하고 자기 방어 기술을 익히고 절대로 혼자 가지 마세요. 제 방 침대 옆에는 커다란 수납 옷장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인 문처럼 손잡이가 달린 문이 아니었어요. 손잡이가 없는 커다란 네모난 판자 같은 문인데 가장자리를 잡고 당기면 그냥 분리는 식이었죠. 자, 몇 년 전 제가 19살이었을 때로 되감아 볼까요?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해요.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니 옷장 문이 열려 있고 제 침대 나무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죠. 사실 이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전에도 몇 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애초에 문을 고정하는 경첩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문을 다시 벽에 밀어넣고 학교 갈 준비를 했죠. 다음 날 밤 저는 새벽 4시쯤 잠에서 깼어요. 무슨 소리에 깼다고 확신할 수 있었죠. 저는 몸을 일으켜 어둠 속에서 방을 둘러봤고 옷장 문이 또다시 제 침대 가장자리에 기대어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제는 벽구멍에 가장자리가 부서져 문이 예전처럼 꽉 맞지 않게 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고 아침에 다시 고쳐놓았죠. 그 다음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2시간은 뒤척이며 잠들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쿵 하는 커다란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게 뭔지 직감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보였죠. 문이 또다시 열려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열어두기로 마음먹었죠. 바로 그때 옷장 안에서 비닐봉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말 그대로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방에는 전혀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망설이며 전등 스위치를 켰고 열린 옷장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제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훔쳐보는 누군가가 옷장 안에 있는 것을 본 순간 제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어요. 제가 불을 켠 지 채 반초도 안 돼서 그자는 제가 보지 못한 척 숨으려고 했어요. 저는 움직일 수도 없었죠. 그저 아빠 하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아빠가 제 방으로 오시는데 10초 정도 걸렸을 거예요. 저는 옷장을 가리켰고 아빠는 안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안심하고 일어나 아빠 뒤에 설 수 있었죠. 아빠는 옷장 안으로 완전히 기어 들어가셨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빠는 나와서 제가 그저 헛것을 본 것이라고 안심시키셨지만 저는 제 스스로도 그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방에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 방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잤죠. 사실 잠을 잤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잠이 들기도 전에 복도 저편에서 제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누군가가 문자 그대로 계단을 달려내려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모님도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제야 제 말을 믿어주셨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든 쫓아가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나중에야 그가 벽장 안에 있는 빈 상자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흥미로웠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미스터리나우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